음악 감상, 그 다음에 또 글쓰기, 그 다음에 또 산책하기, 자전거 타기, 그리고 뭐 댄스, 태권도, 그리고 또 수영,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뭐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해놓으면 되게 유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이 뭔가 했을 때 이게 마음이 시원하고 잘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다 다르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어떤 걸 했을 때 기분이 좋거나 또 편안하거나, 물론 뭐 나쁜 쪽에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뭐 유튜브나 좋은 글을 보거나, 아니면 뭐 TV에 뭐 재밌는 프로도 물론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뭐 해서 취미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바나 일을 하면서 찾아서 하다 보면, 일은 종합 예술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와 일의 업무를 배움으로 인해서 사회 기능이 좋아지고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양성증상 외에도 음성증상으로 인해서 사회 기능이 되게 저하되고 인지력이 떨어지거든요. 반드시 상담 치료나 공동체 생활과 그리고 일을 통한 재활이 필요합니다. 쉬운 일부터 찾아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바나 그런 파트타임 일을 하다가 차차 시간을 들여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회복의 5가지는 감사, 운동, 기도, 공동체, 영성입니다. 이거는 종교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뇌 과학자들이 얘기한 건데요. 감사는 회복의 첫걸음이고요.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뇌 피질이 두꺼워져서 또 뇌 건강이 안정화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습관화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화를 받으면 사회 기능이나 인지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순발력도 좋아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섬기는 이제 다리다쿰이나 회복의 등대에 있는 회원들, 당사자분들, 가족들은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되어서 거의 다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 자격증 준비를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까지 되기까지 뭐 엄청난 우여곡절이나 수많은 입원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걸 잘 헤쳐나감으로 인해서 병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활을 해서 지역사회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과정은 눈물 겹도록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에 가장 기본되는 이런 당사자가 해야 될 일들을 차차 하다 보면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왔고, 또 일자리를 찾아갔고, 또 직업 재활도 하고, 자기 재기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관계는 회복의 힘이다. 저희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가,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도리어 그 스트레스가 자기 성장의 어떤 바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질병이나 재발로 연결이 되는데요.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면 힘이 나고 안정이 되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또 충실히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도 친구같이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서 나아가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지시적이고 명령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친밀감을 갖고, 가족 간에 또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아무리 가족과 가족이 편하다고 해서 막말을 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하면 또 이 예민한 당사자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에도 좀 배려를 하고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주면서 격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회복해 나가고, 또 당사자들이 좀 부적절한 표현을 하더라도, 아, 네가 지금 힘들어서 그렇구나, 증상 때문이구나, 또 약을 부작용 때문이구나,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 측면으로서 가족들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뭔가?
가족이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뭐 얘기했지만 사랑하지만 또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또 가족이지만 그만큼 편하고 좋다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소통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지시하고 명령하면 당사자들은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양심이 곱기 때문에 자기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환청망상으로 들어가서 또 은둔형 외톨이 같이 집 밖에 안 나오고 문을 안 열고 집안에만 있는 그런 많은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지금 필요한 게 뭐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가족과의 대화를 원하는가, 아니면 편안함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찾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정보나 책이나 뭐 유튜버들을 소개해 준다거나 아니면 공동체나 어떤 정신재활 시설을 나갈 수 있도록 또 연계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족이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들이 가족 교육을 받았고 또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통해서도 서로가 이제 공감대가 생기면서 그런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됐고, 옛날에는 거침없이 말하고 상처를 주는 직설적인 대화를 많이 부모님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가족교육 받고 나서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얘기하고 두 마디 세 마디 할 거를 한 마디로 좀 줄이시고 그리고 감정을 좀 읽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고, 또 가장 좋은 건 또 가족이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허깅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가족교육을 받고 오더만 아들아 사랑한다, 너를 믿는다 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처음에는 이제 믿기지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1년 동안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 편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1년씩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또 그 당시로는 제가 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진 않았는데도 가족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를 품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등을 도닥거리주고 아들의 마음과 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부모님, 그러면 원망과 후회가 줄어들고요. 또 상담 치료를 통해서 제3의 또 심리치료사,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이민을 가셨는데요. 그래도 이민을 가셨어도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항상 제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해 주면서 도닥거려 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가 바뀌면 당사자가 바뀌고 또 당사자가 스스로 또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가족과 당사자가 같이 유기적으로 회복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재활의 과정에서 착실히 가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 이해를 해야 나가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다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야 될 일을 좀 더 얘기하자면 지시하고 다그치고 간섭하고 잔소리하기보다는 한 템포 기다려주고 편안함을 가지고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또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랬거든요. 아들아, 너는 스스로도 잘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너무 과보를 받으면 제가 뭔가를 선택하기가 되게 우유부단해지고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으시고 그냥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고 공감하고 경청하고 지지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억압하거나
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적인 소통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중 언어라는 게 있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줄 것 같으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반대 성향의 말을 하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표정, 아버지의 표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표정과 어떤 느낌들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당사자들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표정과 느낌과 말투만 봐도 어떻게 그걸 촉이 옵니다. 그래서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그런 예민한 이런 당사자의 어떤 것들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진실한 소통 방법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때 당사자들을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고 응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같은 관계, 옛날에는 상하 구조의 관계였다면 이제 대등한 그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편안한 친구 같은 존재로 서로 대화하고 산책하고, 우리 이제 회원 중에 이제 어떤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데요. 대학로 가서 이제 연극 같이 보고, 또 좋은 경치에 와서 차도 마시고, 그래 밥도 먹으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유튜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머니가 찍어주면 그 유튜브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하는데 재밌게 살아갑니다. 가족이 소통이 되면 엄마 아빠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에서의 회복을 또 찾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이 회복된 과정을 보는데요.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쉬어가고 좀 이따가 세 번째 동영상 찍겠습니다.